소상에서 옷을 무슨 색을 입어야 되느냐.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바둑이가 되고 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사실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안 되느냐.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날 하는 거다. 당일 하는 거다. 제사는 당일 지내는 거다. 생일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다 당일이에요. 세상에 전날 하는 미친놈들이 어딨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전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부득이하게 땡길 때 쓰는 거지 우리 전통 문화에서 전날이라는 개념은 없어. 결혼식을 전날 해요. 그거 미친놈이지. 그게 뭐 말이 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예전에 자시에 해서 자시의 시간이 바뀌니까 자시가 지금 11시예요. 23시. 23시부터 하니까 요때를 기점으로 날이 바뀌니까 전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럴 거면 밤에 지내든지 아예 오두밤중에 지내든지 그래서 11시부터 지내든지 저녁 한 뭐 7시나 6시나 이렇게 저녁 먹을 때 제사까지 같이 지내면 그건 완전 전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사상에서 잔 돌리는 거는 그것도 불가한 겁니다.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자기는 전주이 씨인데 우리 집안이 그러면 거지 같은 거냐 이렇게 종묘가 있다니까. 종묘가 기준이 된다니까. 종묘에 절대 종묘 제례학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다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잔 못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잔은 아예 돌리는 용도 아니고 돌릴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향 위에서 무슨 뭐 잔을 돌리네, 향불에 뭐 잔을 씻네, 뭐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줬더니,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상복 색깔을 네가 좀 한번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무조건 당일이고 그 다음에 잔은 돌리면 안 되는 거고 안 돌리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다 야매로 집에서 지내서 그렇다니까. 종묘나 이런 데서 절대 돌릴 수가 없어. 그냥 영상을 봐봐. 이게 돌리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오는구나. 이게 불가능하구나. 향로가 저 위에 있다니까. 거기 가서 돌리면 난리 난다, 진짜. 그건 불가능해. 그냥 종묘 제례 영상을 한 번만 봐도 거기서 순서까지 다 이렇게 해줘. 그게 간소화된 게 우리 동네 쉽게 말해서 누린 거거든. 여러분들이 쓰는 게.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주이 씨인데 우리 집안이 계속 돌렸는데 너 전주이 씨 아니야. 너 전주이 씨 아니야. 위에서 샀어. 그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넌 다른 쪽인갑지. 너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봐. 그래서 제대로 된 집에는 안 돌려요. 제대로 된 집에는 안 돌려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서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하면 나는 며느리고 그 집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냅둬. 우리도 딴 데 가서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제가 영향권을 가졌을 때 외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냅둡니다. 그렇게 하든 말든 뭐 그건 자기 알아서 자기 팔 굵은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향에 대해서도 향을 안 피우면 기도나 제사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원래
제사에는 원래는 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구조로 결합된 게 너무 오래돼서 형성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요번에도 월정사에서 금강경 철야기도 끝나고 누가 어우 향 냄새가 너무 안에 밖에서 들어와서 맡기가 힘들어요. 제가 밖에다가 이제 향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피울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서는 거의 꺼져 있는 향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종류거든요. 나는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채 불이 안 붙었는데 꽂아놓은 분 슬픈 거지. 근데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안 되는 거니까. 슬픈 거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향불이 꺼지냐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산소가 들어가기 전에 계속 바람이 불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향불도 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꺼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불을 붙여서 일일이 다 불을 붙여서 다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향연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메신저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그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꼭 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향연기가 맡기가 그쪽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맡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뭐라면 향연기 맡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된다고. 집에 가면 돼. 그거는 말할 계제가 아니야. 말할 계제가 아니야.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하기가 귀찮아요. 그냥 혼자 살면 돼. 스님들 중에 향연기 맡으면 목이 아파요. 다 너는 전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걸 그러면 알아봐야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군인인데 나는 총 들기가 싫어요. 야, 그러면 딴 거 해. 딴 거 해. 근데 왜 군인을 해서 그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논리들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연구하고 있냐면 집안에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아로마 향초를 가지고 초하고 향을 퉁칠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친 이게 특수 코드예요. 그래서 이게 유목문화하고 기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략 불가입니다. 그래서 잔을 돌리는 건 안 되고 향은 생략 불가예요. 향은 생략 불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초상에서 옷을 무슨 색을 입어야 되느냐.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바둑이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바둑이가 되고 있다. 검은 옷과 흰 옷을 입는다. 검정과 흰색. 흰색을 입는다. 라고 하는 문제. 바둑이가 개 바둑이, 우리 철수영이 바둑이, 그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올 거라는 거를 그때 문교부에서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예언이야. 그때 문교부에 그 국어 교과서에 그걸 수록했던 사람이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급이야. 그래서 그때도 나왔잖아. 철수영이 바둑이. 이렇게. 그게 몇십 년 지나니까 현실화됐잖아. 그치요? 참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그렇게 해서 바둑이는 흑, 백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바둑이야. 그래서 이게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왜 이게 흰색이 되는지 검은색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무속. 불교 들어오기 전에 무속.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는 거를 잔치로 여겼어요. 잔치로 여겼어요. 잔치. 지금은 우리가 이걸 길례라고 하거든요. 길한예. 잔치 벌렸다니까. 무속은 다른 데로 여행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속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데로 여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구글에 취직했어요. 안 그러면 뭐 애플에 취직했어요. 이래갖고 미국에 가야 된대.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게 안 온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가면 두 가지 안 오는 거예요. 두 가지 안 오는 거야.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저 요양시설로 가면 못 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고,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미국의 그런 실리콘밸리 이런 회사에 뭐 1년에 뭐 한 1억, 2억씩 받고 연봉을 1억, 2억씩 받고 가서 이렇게 간대. 그러면 걔가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왜냐면 걔는 이미 눈높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뭐 삼성 같은 데 취직 자리가 났어요. 아,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 뭔 뜻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아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취직해서 가게 돼서 여러분은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슬픈 일인가? 네? 생각도 안 해봤지? 왜냐면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머릿속에 없지? 대부분은 자식이 좋으면 부모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못 보더라도 그래서 기러기 아빠 이런 게 참고 사는 거잖아. 그게 내가 보기에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바로는 저게 올바른 가정생활인가 싶은, 그러니까 한 2, 3년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뭐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뭐 이런 집 있어. 있잖아. 주변에 찾아보면.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애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가 있어서 그걸 케어해야 된다 그래서 마누라도 가 있어. 그래서 자기는 원룸 같은 데 살고 대충 끓여 먹으면서 그냥 돈만 보내는 거야. 아니 그런 집이 있다니까. 있다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그걸 참고 있느냐 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는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로서의 마음, 그런 게 있지 않겠어? 그치? 지 자식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할 거다. 그거 군대보다 힘들지 싶다. 내 생각에는 그게 군대보다 힘들지 싶어. 군대는 기간이나 있지. 그리고 한 번 품을 떠난 자식은 여러분도 애들을 키워서 아시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골에 사는데 서울로 애가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끝인 거야. 맞죠?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뒷바라지 해주고 애가 큰 탈 없이 해서 결혼도 좀 잘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 이상이 있겠어?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은 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죽음을 그쪽 세계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그쪽에서 살다가 일로 왔다고 생각해.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원래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지금 내가 주한미군으로 파견 온 거야. 그리고 임기가 끝나서 내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객지를 떠돌다가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객지로 나와서 개고생 하다가, 왜 우리말에 그거 있잖아. 집 나오면 개고생. 이렇게 해서 개고생 하다가 다시 내 본 고향으로, 안 그러면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 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려. 잔치를 벌려. 그래서 상갓집에서 잔치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저는 무덤 쓰는 것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봉분을, 이렇게 무덤에 봉분을 쓰는 거를, 중국은 원래 봉분이 아니고 평장에다가 돌이나 이런 지석을 썼던 것 같아. 표지석 같은 거를 썼던 것 같아. 그런데 공자 가어에 보면 공자가 뭐 이런 봉분을 썼다 이런 썰이 나오는데, 그건 다 공자 가어라는 책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가짜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봉분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는 판단해 볼 수가 있어.
예, 그걸 이제 공자한테까지 가탁해가지고, 그러니까 갖다 붙여서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거야. 평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평장하면 도굴은 없어요. 도굴 하기 힘들지. 어딘지 잘 모르지. 이게 어딘지 잘 모르지.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 엄마 배, 태양, 알, 배, 태양, 알. 대충 이미지 들어옵니까? 배, 태양. 태양이라는 게 태양 숭배랑 연결돼서 태양으로 돌아가기를 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연결되는 게 알이에요. 알이에요. 알. 알도 태양 같잖아. 동글동글한 게. 예,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 때 우리가 새 알을 먹지. 태양이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새 알을 먹는 거예요. 새로운 알, 그게 태양이야.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동지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고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그렇게 하면 경기가 맞춰진대. 그러니까 흰색을 쓰고, 흰색은 길하다는 거예요. 흰색은 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당연히 빛. 그 다음에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길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례와 관련된 것들은 흰색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도 흰색이고, 전통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도 흰색이고, 상여도 꽃상여 흰색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여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리무진 타고 가잖아. 그죠? 아니, 맞잖아. 근데 예전에는 상여막이라는 게 시골에 있었지. 거기 이제 약간 무섭고 이런 거잖아. 그 물레방앗간은 그 자손 번식을 하는 데고, 상여막은 약간 공포? 아니, 시골에 있었잖아. 근데 그 상여를 보면 다 흰색으로 장식이 돼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 흰색을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절에서 백중 때 돌아가신 분에게 키워주는 저 연등은 백등입니다. 흰색 등입니다. 흰색 등. 원래는 흰색 등. 근데 이 흰색이 나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길하다는 뜻이에요. 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색을 키면 영가등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흰색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치면 황색, 황금색. 황금색은 뭐 무조건 좋은 거잖아. 그냥. 그렇지 않아? 황제가 입는 옷이다. 황색.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빨간색. 이게 환갑 이후부터 갑자기 선호도가 높아지는 빨간색. 환갑 이하는 약간 빨간색 쓰면 어디 밤무대인가 이러고 있다가 빨간색 갑자기.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아직도 저렇게 남침의 야욕을 꺾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빨갱이들이 많은 줄 알고 산에 가보면 전부 저 아줌마 아저씨들이 빨간색으로 온 산을 물들이고 있으니까 저 빨갱이들의 힘을 믿고 그 빨갱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70이 넘으면 이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약간 이제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고운색. 고운색, 곱다. 이렇게. 곱다 표현 나오면 70대라고 보시면 돼요. 60대는 곱다 잘 안 씁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익숙하죠? 곱다. 그리고 흰색입니다. 앙드레김. 앙드레김 흰색. 우리가 백이민족 같은 것도 흰색. 그 다음에 그렇잖아. 배민 할 때 뭐 배달의 민족 이러는데 배달이 아니고 발달이에요. 발달. 밝다. 밝은 이런 뜻이에요. 밝다. 그래서 박달나무.
박달나무도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고 나무를 벗겨보면 속이 밝다니까, 희다니까. 박달나무 몰라? 이렇게 벗겨보면, 그러니까는 대추나무, 박달나무가 왜 좋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했냐면, 대추나무는 빨개요. 속이 빨개. 빨간 나무가 두 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게 주목과 대추나무예요. 주목과 대추나무. 주목 못 봤어요? 그런 걸로 이제 도장 파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목과 대추나무. 그리고 이제 흰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밝은 나무, 박달나무. 박달이 배달이에요. 배달. 그래서 그게 다 태양숭배랑 관련되는 거예요. 흰색. 예, 흰색에 대한 선호. 그리고 조선 후기에 보면 이게 흰옷을 우리가 백이민족 이러잖아요. 흰옷을 입고 어쩌고 너무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염색하는 거에 대비해서 흰옷을 입었을 때 천이 잘 헤어집니다. 헤어져. 그리고 때가 잘 안 빠지죠. 그러니까 때를 빼려고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헤어지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염색을 권장을 했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거기서 염색이라는 건 이제 값싼 염료가 있었죠. 모든 염료는 비싼데 그게 이제 잿물. 스님들도 그래서 그 잿물을 들여서 옷을 입어서 약간 검은 옷 같이 잿물, 먹물 이런 거는 이제 나무 떼는 문화에서는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염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염색해라 어쩌라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해서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흰 옷을 입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흰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조선시대 때 입었던 게 말은 흰옷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표백력이 좀 떨어져서 약간 누르스름한 옷이었었고 그 다음에 옷을 더럽게 안 빨았기 때문에 꼬질꼬질한 누르스름한 옷이었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잘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코찔찔이로 그렇게 댕기고 있었어. 그렇게. 그래서 황금색, 빨간색, 흰색, 그리고 요즘은 이게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이게 최강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황제를 나타내는 색, 이게 다 황제를 나타내는 색들이에요. 그래서 자주색, 자금성, 자금성. 그리고 자주색이 얼마나 좋았으면 성씨에 붙였잖아. 그게 전주희 씨. 오야시 자두입니다. 오야다고 자두하고 그냥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야시 자두야. 자두. 자두. 그러니까는 자두씨예요. 자두가 뭐가 대단해서 성씨까지 붙입니까? 자색에 대한 선호라니까. 그게 자색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이 씨는 자두씨인 거야. 왜? 그러니까 봐봐. 그게 쇠씨 이런 거 좋잖아. 쇠씨. 그게 김씨잖아. 그게 이제 쇠도 되지만 금도 되거든. 이거 지금 금에 대한 선호예요. 금에 대한 선호. 원래 그게 금이었다가 몽고가 침략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발음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민족이 지배하게 되면 발음이 많이 바뀌어요. 그때 김씨로 바뀌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금씨였었어요. 그리고 나는 금씨가 더 좋은 것 같아. 금씨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김씨로 쓰지. 김씨로 쓰지.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박씨는 바가지에서 나왔다 그래서 요 알이지, 알. 그 알입니다. 바가지 같은 알이에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자주씨. 자두씨. 자, 봐봐. 이런 거에 대한 선호가, 옛날부터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 자주색을 잘 쓰는 것 같진 않아. 잘 쓰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요렇게 있어. 요렇게. 그 중에 하나가 흰색도 있는 거야. 흰색도. 근데 흰색은 요런 색보다 약간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구하기가 쉬웠지. 희소성이 적은 거야. 희소성이 적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밝은 데로 가서 빛으로
빛으로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죽음과 관련돼서는 전부 흰색을 썼고, 그리고 그 초상집에서는 축제를 벌였었고, 그래서 원래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초상집에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마당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집안 안에다가 관을 모시고 이렇게 빈소를 차렸을 때 마당에서 이제 잔치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날도 새고 그 다음에 술도 먹고 놀고 뭐 고스톱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최근까지도 내려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무속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흰색 전통이 이 무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무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극 같은 데 봐봐. 모든 사람이 다 흰색으로 바꿔서 입습니다. 흰색으로 바꿔서 입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흰색 가는 거야. 흰색. 흰색으로 가는 거야.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바뀌었느냐? 불교는 사실 여기에 손을 거의 안 댔던 것 같아.